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의 지속에 관한 고지문. 북한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핵장치와 미사일 발사 시험, 돈 세탁, 위조, 대량의 현금 밀수 등 국제 질서를 기만하고 불법적인 행동들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및 무역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최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보복성 삐라 살포를 경고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삐라를 살포하는 것이 남북 합의에 대한 위반인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남북 관계는 깨졌다. 이제는 휴지장이 돼버린 남북 합의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 라고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 초롱 섞인 글을 쓴 전단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까지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방, 미국의 볼튼 전 보좌관이 작성한 회고록인데요. 미국 시간 기준 23일, 앞으로 이틀 뒤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일부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볼턴의 회고록에는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맺기로 결심하고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선물까지 준비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의에 가슴이 아팠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필사적이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치광이 종 볼튼이 공개한 회고록은 거짓말과 가짜 이야기들로 가득한 너무나도 지루한 책이다. 그는 해고당한 날까지도 나에 대해 좋은 말만 했다. 볼턴은 전쟁에 나가고 싶어하는 불만이 가득한 바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테리 연구원이 전한 회고록에 의하면 지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이 열려있으니 생각해보길 바란다 라고 전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낙관적인 기대감을 안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또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든 목적이 어찌됐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관계 개선 및 종전선언까지도 실제 계획 중이었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원치 않는 세력이 트럼프를 강하게 압박한 탓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의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볼턴은 회고록에서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해 비공개로 백악관에 찾아온 날 일본의 안보사령탑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도 나를 찾아왔다. 야치 국장은 일본이 남북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얼마나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보여줬다. 일본은 당시에 한국에서 뿜어져 나온 기쁨에 맞서려 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려 하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얼마나 회방을 놓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조차도 트럼프의 파격적인 대북 완화 정책을 막기 위해 볼턴을 포함한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가 세상에 공개된 셈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역시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초실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회고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라며 2차 세계대전 패망국인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 국가 재건의 기초를 마련한 것만 봐도 한반도의 평화는 일본의 이익과 서로 충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외교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대화로 풀자는 뜻을 셀 수 없이 밝혔지만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던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대표부가 WTO와 일본 대표부에 보낸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더니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중단 없이 이어나가고 해결해야만 한다 라며 적극적인 대화의 의지를 드디어 밝힌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11조 1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수출 금지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WTO의 가트 11조 1항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인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가운데 그동안 6번이나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WTO 분쟁에서 한국이 6번 모두 승리해 일본이 국제적 망신을 당한 만큼 이번 한국 대표부의 WTO 제소가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볼턴의 회고록 폭탄 발표로 현재 전세계 언론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번 극찬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고칠 수 있고 이란과 핵 협상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면 노벨상을 받기에 버락 오바마보다 훨씬 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자신이 노벨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끝없이 외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다 라고 발언한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면 9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16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 없이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명예가 뒤따라오게 되는데 개인의 욕망을 과감히 포기한 지도자에 걸맞은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5.15에 개막한 한국 프로야구가 미국과 일본, 중동 등 전 세계에서 동시 중계되자 나온 말입니다. KBO 리그 개막에 열광한 것은 국내 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야구 팬들도 함께 열광했습니다. 특히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며 오랫동안 야구에 목말라 있던 미국 팬들도 들썩였습니다. 그동안 미국 ESPN은 KBO의 중계권을 무료로 달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지만 KBO 리그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밤 중계권료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계약이 극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BO 리그는 미국, 일본 매치와 중계권 계약까지 마쳐 개막 전부터 해외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야구 종주국 미국과 1936년에 프로야구를 출범시켜 한국보다 50년이나 앞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 프로야구가 생중계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야구 팬들은 박찬호, 김병현, 추신수, 류현진 등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인 선수를 보기 위해 새벽잠을 설쳤지만 이번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팬들이 한국 야구를 보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KBO에 가장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홈런을 친 타자가 배트를 던지는 세러머니, 이른바 빠던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빠따 던지기의 준말인 빠던은 미국에서는 배트 플립이라고 불리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배트 플립이 상대방 선수를 자극한다고 해서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타자들이 배트 플립을 하면 상대팀과 갈등을 야기해 위험하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일종의 화려한 세러머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에선 홈런, 심지어 안타나 파울 장면에서도 타자들이 배트 플립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KBO에서 자주 나오는 빠던을 보고 싶다는 미국 야구 팬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팬들은 나는 KBO의 배트 플립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 KBO의 배트 플립이 보고 싶다. KBO 타자들은 안타만 때려도 방망이를 던진다 등 호기심 어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5일 LG와 두산의 경기에서도 미국 팬들은 LG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방망이를 던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NC 모창민이 홈런을 때리고 호쾌한 빠던을 시전하자 ESPN 중계진은 드디어 한국에 빠던이 나왔다며 흥분했습니다. 앞서 박성민, 나성범은 홈런을 때리고 배트를 던지지 않아 적잖게 실망했던 중계진들 사이에서 절로 환원성이 터진 것입니다. 핫도그 썬데라는 닉네임의 레디 이용자는 펜스 앞에 뜬 공에 배트 플립을 한다. 이제 메이저리그를 끊겠다며 한국 프로야구의 배트 플립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BO 개막전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미국 동부지역 기준으로 새벽 1시였습니다. 이 새벽에 KBO 리그를 처음 접한 미국 야구 팬들의 반응은 SNS를 이렇게 달궜습니다. 이제 곧 자러 가야겠지만 얼마나 스포츠가 그리웠는지 모른다. KBO를 통해 재충전되는 느낌이다. 오늘 낮잠은 꿀잠이 될 것 같다. KBO에게 고맙다. 새벽 2시에 야구를 보고 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ESPN은 메이저리그 중계진을 섭외해 해설의 깊이를 더했고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통해 리그의 역사와 방식 등 KBO 리그를 소개하는 데 공을 쏟으면서 미국 야구 팬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에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에릭 테임즈까지 특별 섭외하며 재미를 더했습니다. 미국 야구 팬들은 KBO를 보면서 각각의 팀들을 응원했는데 NC 다이노스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NC 다이노스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약자 NC가 붙어 노스캐롤라이나 야구 팬들의 지지를 선언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NC뿐만 아니라 다이노스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공룡 화석이 많이 발굴되는 지역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는 공룡 연구로 유명한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이노스란 팀 이름이 딱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메이저리그 연구팀이 없어 서름이 있었지만 NC 다이노스가 그 꿈을 이뤄줬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다이노스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삼성보다 상대적으로 모기업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NC의 생산품을 묻는 질문에 온라인 게임을 제작한다는 댓글이 붙자 e스포츠 강국인 한국의 게임 회사라면 응원할 이유가 더 분명하다는 의견이 덧붙기도 했습니다. 이에도 LG 트윈스의 팬이 된 미국 야구 팬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경쟁팀 두산을 견제하며 마치 오랜 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2018년 아메리칸 리그 MVP를 차지한 무기 배츠도 KBO 중계를 환호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출연한 KBO 리그 홍보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배츠는 SNS에 KBO가 돌아왔다. 우리 모두 시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기 배츠는 한글을 쓰며 한국어로 말하면서 KBO를 홍보했는데 지금 배츠뿐만 아니라 KBO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미국 야구 팬들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KBO 관계자는 이런 뜨거운 관심이 놀랍다며 현재는 무관 중이라서 앞으로 더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중이 입장하게 되면 KBO 리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응원 문화라고 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대부분 치어리더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응원 문화가 새롭게 비춰질 수 있고 또한 야구장 내에서 맥주와 치킨, 바베큐를 즐기는 자연스러운 모습에 놀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메이저리그는 잘 짜여진 대하 드라마이지만 KBO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강렬하고 짜릿한 맛을 보여줄 것이라는 재미있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ESPN은 하루에 한 경기씩 KBO 리그 경기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팬들의 관심은 더욱더 증폭될 전망입니다. 또한 당분간 KBO 리그가 야구에 목말라 있는 미국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며 그 짜릿한 맛을 전달해줄 예정입니다.